동생들 안녕, 알렌 형이야. 오늘 영상은 지난 두 편의 영상에 이어서 우리가 인성 면접 질문들 중에서 대답하기 난감한 것들을 같이 리뷰해보고 어떤 식으로 대답할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야. 이번 영상은 시리즈물로 앞선 두 편의 영상과 함께 묶여 있으니까 파트 1과 파트 2 안 보고 온 동생들은 위 링크 타고 들어가서 꼭 보고 와서 완결성 있게 컨텐츠를 들었으면 좋겠어. 학점이 왜 이렇게 낮은가요? 학점이 왜 좋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 이게 뭐 학점이 높다고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평균보다 너무 낮은 학점을 제출하는 동생들한테는 종종 물어보는 질문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받으면은 당황하기 마련인데 약점을 찔린 것 같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절대로 당황해서는 안 돼. 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면접을 이미 보러 간 상황이잖아. 우리 동생들이 면접장에 가서 이직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서류 평가에서 통과됐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 그 말은 뭐냐? 우리 동생들이 설마 실제로 학점이 진짜 낮더라도 혹은 뭐 토익 점수 같은 게 너무 낮더라도 정량적인 스펙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 면접 자리에 왔다는 것은 면접관이 이 회사가 우리 동생들에게 뭔가 그걸 상쇄할 만한 강점과 잠재력을 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당황해서 안 될 것이야.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면접관이 야, 왜 학점이 진짜 낮아? 막 책임을 추궁한다거나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서 이 동생들이 지원자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 걸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동생들은 학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은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냐면은 본인의 정량적 스펙, 뭐 학점이 낮다는 것을 담담하고 당당하게 인정하되 본인이 대신 어떤 강점이 있는지 차분하게 어필을 해야 돼. 그럼으로써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동생들의 어떤 당당함과 자신감을 역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여기에 덧붙여서 정말로 그 학점이나 이런 게 너무나 낮거나 크리티컬하다 하면은 이 낮은 정량적 스펙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신의 보완 계획이라던가 어떤 의지를 표명하면은 더욱더 멋진 답변이 되지. 형 같은 경우에도 학점이 3, 4학년 때 좀 낮아가지고 지적을 받았는데 난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제가 학점이 좀 낮습니다. 3, 4학년 때부터는 제 전공인 공학보다는 어떤 마케팅 쪽에 좀 더 관심이 가서 3, 4학년 때 상대적으로 전공 학점과 공부에 소홀했습니다. 대신 전공 공부에 소홀한 대신 제가 관심 있었던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마케팅 공모전에서 입상을 했었고 관련된 학회 활동도 해서 임원까지 했었고 또 실제 마케팅 쪽 인턴십도 두어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이 자리 이 회사의 마케팅 팀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무언가에 꽂히면은 확실히 성과를 내는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은 좀 정량적으로 부족한 스펙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들어간다면 마음 먹고 다시 한번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확한 대답은 아니지만 이런 톤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 학창 시절에 기억에 남거나 뭔가 관심 있게 들었던 과목이 뭐예요? 라는 질문. 이 질문은 좀 조심해야 돼. 이걸 왜 조심해야 되냐면은 섣불리 과목명을 댔다가 거기에 따르는 후속 질문에 훅 갈 수가 있어. 뭔 말이냐면은 이 질문 받으면 보통 내가 좀 성적을 잘 받은 과목이라던가 혹은 뭐 그냥 뭐 기억에 좀 남는 과목들을 졸지에 되는 경우가 있거든. 내가 그랬었고. 그랬을 경우 그거와 연관된 좀 세부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어. 전공 지식이면 전공 지식을 묻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때 대답 못하면 조금 난감하지.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과목을 대답할 때는 첫 번째, 내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서와 직무와 좀 연관된 과목을 언급하는 게 좋고, 두 번째, 그런 과목들 중에서 내가 기억이 잘 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과목을 골라서 말하는 게 중요해. 나 같은 경우에 이 질문을 옛날 전자회사 면접 볼 때 한번 받았었거든. 내가 전자공학과니까. 근데 그때 내가 저는 전자기학이라는 과목을 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해버렸어. 근데 그 이유가 내가 2학년 1학기 그 과목을 들었을 때
전체 성적이 1등이었거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랑 맞아. 근데 1등을 해서 뭐 그게 기억에 남아서 말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바로 질문이 아 그래요? 공부 잘했네. 그러면 맥스웰의 방정식 한번 설명해 봐요. 라고 바로 질문이 들어왔어.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전자기억 과목에서 필수적인 이론이거든. 그 공부 내용인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썸 4학년 때 나는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들어가지고 그 공학 공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죄송하지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뭐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라면서 성적도 잘 받았다면서 이거 뭐 대답도 못해요? 기본적인 건데 바로 그 말 나와가지고 좀 되게 마이너스를 내 생각에 받았던 것 같아 면접에서. 그랬던 기억이 나니까 동생들은 꼭 뭔가 직무와 관련된 과목 중에서 본인이 잘 대답할 수 있는 후속 질문에 대해서 그런 과목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이 질문에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 취미가 뭐예요? 라는 질문. 이 질문의 제일 좋은 거는 어떤 내가 지원하는 분야와 연관이 된 취미를 말하는 게 제일 좋지. 내가 지원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나의 열정과 관심을 간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근데 그렇다고 뭐 그런 취미를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뭐 없는 취미를 뭐 거짓말해서 애쓰면 안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취미가 어, 업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도 뭐 이게 어떤 식으로 나의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생산적인지 정도만 어필해줘도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아. 뭐 가령 이런 예시 아닐까? 뭐 남자들 하면 축구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는 어려서부터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대학 시절에도 동아리 활동을 축구 활동을 했었고 지금도 한 달에 2번씩은 조기 축구회를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심란해도 그 푸른 잔디에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뛰고 땀 흘리면은 머릿속도 상쾌해지고 또 체력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의외로 다양한 사람들과 또 뛰어보고 순수하게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고 또 소통하는 능력도 뭐 직접적이진 않지만 뭐 배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이런 축구 취미를 저는 직장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앞으로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히 축구를 한다가 아니라 축구람으로써 스트레스도 풀고 체력 증진도 하고 뭐 팀워크도 좀 기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의 회사 생활에 이런 건전한 취미로 어플라이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톤으로 말하면 괜찮겠지.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가요? 라는 질문. 이 질문은 뭐 우리 지원자들의 어떠한 가치관이나 성향 그리고 목적의식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질문이야. 때문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누구를 존경합니다. 그 누구인지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거는 그 인물을 존경하는 이유 그리고 본인한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가 이 질문의 핵심인 거야. 때문에 뭐 누구를 말하지? 이걸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 이유만 타당하고 나한테 미친 영향만 납득이 된다면은 그 누구를 갖다 붙여도 돼. 단 여기서 그렇다고 너무 나만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건 좀 면접관의 이해를 구하는데 어렵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명한 인사를 예시로 드는 게 좋을 것 같아. 특히나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을 언급하면 더더욱 좋지. 예시를 들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만약에 내가 식품회사 쪽에 지원을 한 지원자라면은 예, 저는 백종원 씨를 존경합니다. 요즘 안 그래도 뭐 골목식당이라던가 이런 프로그램들에 나와서 직간접적으로 백종원 씨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받는데요. 제가 백종원 씨를 존경하는 이유는 고객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솔루션들을 보면은 항상 공급자의 관점이 아니라 사업자의 관점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고객들의 불편, 고객들이 원하는 것, 고객들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부터 어떤 주방에 대한 준비, 요리에 대한 준비, 뭐 결제와 서비스에 대한 뭐 어떤 준비와 솔루셔닝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디테일이 정말 고객에 대한 집착이다라고 말하실 정도로 고객 관점에서 하는 데에서 되게 큰 인상을 받았고 그분들이 실제 맥종원 씨가 주시는 솔루션이 고객한테 큰 임팩트를 주는 모습 속에서 저희와 같은 식품 기업 역시
고객의 생생한 목소리에 대한 집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본인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뭔가요? 라는 질문도 아까 말했던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질문과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맥은 비슷해. 어떤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 책을 내가 왜 좋아하는지, 그 책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너무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어려운 책을 낸다거나 혹은 막 너무 트렌디한 베스트셀러 책을 언급하기보다는 직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지원하는 분야와 연관이 되어 있는 책 중에서 뭐 특정한 구절을 요청한다거나 설명을 요청했을 때 내가 잘 대응해서 설명할 수 있는 책들로 미리 좀 생각해 놓고 말하는 게 좋아.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인성 면접에서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들을 같이 리뷰해 봤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 오늘 영상 동생들 조금이라도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하고 마찬가지로 궁금하거나 또 이런 걸 달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있으면 리플 달아주면 나랑 찰스 형이랑 같이 준비해서 또 좋은 영상으로 다가올게. 그럼 우리 동생들 다들 취직하는 그날까지 형도 동생들도 화이팅 하자. 안녕.